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국항공 227편은 평범한 비행처럼 보였다. 하지만 3만 피트 상공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김지은, 한국항공에서 10년째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여자였다. 매일 같은 루틴, 승객들의 미소,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 그 비행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기장과 부기장이 갑자기 쓰러진 그 순간, 공포가 나를 삼켰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걸 보았을 때, 내 심장은 멎을 듯했다. 지은 씨, 도와줘. 기장님의 목소리가 약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의료 키트를 들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둘 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저녁 식사로 나온 비빔밥이 문제였다. 음식 중독? 아니,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더 끔찍했다. 비행기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국내선이었다. 승객 147명, 대부분 가족 여행객과 출장자들. 나는 출발 전에 게이트에서 평소처럼 점검을 했다. 비상 장비, 좌석 벨트, 오버헤드빈. 기장 박민준 씨는 50대 초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오늘 날씨 좋네요. 지은 씨, 그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부기장 이준호는 30대 중반, 최근 승진한 젊은이로 야심이 넘쳤다. 그는 나에게 가볍게 웃으며 쉬운 비행이 될 거예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때는 몰랐다. 탑승이 끝나고 9시 45분에 이륙했다. 나는 객실을 돌며 승객들을 확인했다. 그때 14시 좌석에서 그녀를 봤다. 혼자 여행하는 11살 소녀, 한수민. 배낭에 미성년자 동반 없음 태그가 붙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수민이에요. 그녀의 눈은 크고 진지했다. 할아버지 댁에 다녀와요. 집은 제주예요. 수민아, 내가 돌봐줄게. 필요하면 이 버튼 눌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비행이 시작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나는 동료들과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아직은. 비행 90분쯤 지났을 때 나는 조종실에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표준 절차였다. 기장과 부기장은 다른 메뉴를 먹어야 했지만 그날 제주산 해산물 옵션이 다 떨어져 둘 다 같은 비빔밥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 기장님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나는 문을 닫고 객실로 돌아왔다. 30분 후 인터폰이 울렸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지은. 조종실로 와에 나는 달려갔다. 문을 열자 기장님은 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부기장도 얼굴이 잿빛이었다. 메스꺼움. 현기증. 그들은 음식 중독 증상을 보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 다. 어떻게? 나는 즉시 의료 키트를 가져오고 내부 전화로 동료들에게 알렸다. 코드 레드. 기장 둘 다 쓰러져. 의사나 조종 경험자 찾아 동료 승무원 최현우와 박소연이 즉시 움직였다. 현우는 새로운 승무원이었지만 침착했다. 소연은 6년 경력으로 위기 상황에서 강했다. 승객들 진정시켜. 소연이 말했다. 소연이 PA 시스템으로 발표했다. 의료 전문가가 계신 분은 콜 버튼 눌러주세요. 3명의 승객이 응답했다. 먼저 22A의 50대 여성, 의사 이혜진 박사. 그녀는 조종실로 와서 둘을 진찰했다.
급성 장염이에요. 음식 오염일 가능성이 커요. 곧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치료할 수 있어요. 수액과 구토제 줄 수 있지만 비행은 못해요. 다른 조종사가 필요해요. 기장님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부기장도 마찬가지. 나는 떨리는 다리로 객실로 나와 인터폰을 들었다. 조종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침묵. 30초 후 19열의 40대 남성, 사업가 타입의 남자. 개인 조종 면허 있어요. 세스나를 타요. 그의 이름은 장태호. 나는 그를 조종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는 패널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착륙 못할 것 같아요. 절망이 밀려왔다. 우리는 추락할 운명인가?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 도울게요. 수민이었다. 수민아, 자리로 돌아가. 아니에요. 저 비행할 수 있어요. 아빠가 조종사예요. 한국항공 박준혁 기장님. 7살 때부터 훈련받았어요. 장태호가 웃었다. 이건 보잉 737이야. 하지만 수민은 패널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건 엔진 압력 비율 게이지예요. 수직 속도 지시기, 자세 지시기, 그녀의 지식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녀는 시뮬레이터에서 이 모델을 날려봤다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 앉아봐. 수민이 기장 자리에 앉았다. 발이 페달에 겨우 닿았다. 그녀는 라디오를 잡고 말했다. 제조센터, 한국항공 227편. 긴급 상황. 기장 둘 다 무능력. 11살 한수민이에요. 도움 요청. 제주 컨트롤러의 목소리가 충격받아 들렸다. 11살. 다시 말해 수민은 침착하게 반복했다. 곧 그녀의 아빠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객실에서 공포가 퍼졌다. 승객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누가 비행기 몰아. 나는 진정시키려 애썼다. 훈련받은 승객이 있어요. 그녀의 아빠가 조종사예요. 하지만 진실이 새어나가자 혼란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일어나 조종실로 달려들었다. 현우와 소연이 막았다. 침착하세요. 그녀가 우리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는 소연에게 속삭였다. 수민이 집중해야 해. 소란 피우면 다 죽어. 라디오에서 수민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아, 아빠 여기 있어? 두려움은 정보일 뿐이야.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무서워. 넌 할 수 있어? 시뮬레이터처럼 그는 단계별로 지시했다. 자동 조종 해제, 하강, 속도 조절.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따랐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25분 동안의 하강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승객들은 기도하거나 울었다. 고도 1만 피트에 도달했다. 착륙기어 내려 수민이 레버를 당겼다. 큰 소리가 났다. 제주가 가까워졌다. 아빠의 목소리가 계속 안내했다. 플랩 15, 30, 40 비행기가 느려졌다. 착륙 준비에 나는 내부 전화로 브레이스 포지션을 외쳤다. 수민의 손이 하얗게 질렸다. 50피트, 30, 10 바퀴가 착지했다. 튕기고 다시 내려앉았다. 브레이크, 수민이 페달을 밟았지만 부족했다. 장태호가 도와 발을 더했다. 비행기가 떨리며 멈췄다. 침묵 연후 폭발적인 환호. 수민은 떨며 속삭였다.
해냈어.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혈액 검사 결과 음식에 독이 섞여 있었다. 단순 중독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부기장 이준호의 아내가 한국항공 고위직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기장 박민주는 그걸 알고 회사를 압박해 이준호의 승진을 막으려 했다. 이준호는 분노에 차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음식을 독살해 기장을 제거하려 했지만 둘 다 먹게 됐다. 그 배신의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침묵할 수 없었다. 내 동료들,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은폐하려 했다. 공개하면 회사 이미지가 그들의 무관심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준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아내와의 불화, 회사 내 부패. 한국 사회의 위계와 침묵 문화가 그를 보호했다. 나는 익명으로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보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삶이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위협, 가족들까지 압박받았다. 왜 그래? 그냥 잊어버려. 오소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 배신의 상처가 나를 움직였다. 이준호가 체포되던 날, 법정에서 그는 후회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원한이 보였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나는 잃었다. 친구들, 직장, 그리고 내 안의 평화. 그날 비행기에서 시작된 트라우마가 나를 영원히 따라다녔다. 수미는 이제 12살, 영웅으로 불리지만 그녀도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했다. 언니, 왜 복수했어? 그녀가 물었다. 침묵이 더 아프니까. 한국 사회에서 배신은 조용히 스며들지만 그 대가는 폭발한다. 나는 이제 하늘을 볼 때마다 그 상처를 느낀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웠다.